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15일 바로 어제 하루였죠. 정말 숨가쁜 하루였는데 이날 하루의 뉴스를 쭉 따라가다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스냅샷을 딱 볼 수 있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지금 한국이 마주한 도전과 기회는 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2025년 10월 15일 하루에 담긴 한국의 모습은 정말 파란만장한 하루였어요. 크게 세 가지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국내에선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는 정말 강력한 대책이 나왔고요. 그리고 밖에서는 미중 갈등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산업을 덮쳤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위기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와중에도 미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도 내딛었거든요. 자, 그럼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부동산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거의 폭탄 선언에 갔다 온 초강수를 뒀습니다. 네, 서울 전역 3중 규제 발표. 이 헤드라인만 봐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단순히 강남 몇 구 이런 수준이 아니라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 핵심 지역까지 그야말로 3중 규제라는 족쇄를 채워버린 거예요. 이건 사실상 수도권 전체를 꽁꽁 묶어버리겠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게요. 대체 3중 규제가 뭐길래 이렇게 시장이 떠들썩한 걸까요?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 장치를 동시에 건 건데요. 첫째, 토지거래 허가제. 이건 말 그대로 집 살 때 정부 허락 맡으라는 거고요. 둘째, 요즘 많이들 하시는 갭 투자 있죠? 전세 끼고 집 사는 거요. 이거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출을 더 깐깐하게 조였어요. 이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는 투기는 이제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아주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낸 거죠. 맞아요.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세게 나오는지 그 배경을 이재명 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거품이 터질 수 있다. 와, 이 말 정말 무섭네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과거의 일본이 부동산 거품 때문에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잖아요. 우리는 절대 그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그런 절박함이 담긴 경고 메시지라고 봐야겠죠. 이렇게 집안 문제도 머리 아픈데 이날은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정말 매서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무역 문제로 넘어가 보죠. 이거야말로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 아닌가요? 지금 한국 경제가 딱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미국이랑 중국이 무역 문제로 계속 으르렁거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보복 조치로 엉뚱하게 우리나라 기업인 하나오션의 미국자 회사를 딱 찍어서 제재를 가한 겁니다. 결국 그 충격이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조선업계 전체로 번지게 된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가 피해를 입은 건가요? 네, 일단 직접적인 타겟이 된 곳은 하나오션의 미국 현지 자회사 5곳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 회사들의 부품을 납품하던 우리나라 중소협력업체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미경제협력의 상징적인 장소였던 필라델피아 조선소까지 그 여파가 미치게 된 거예요. 파장이 정말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안팎으로 위기라는 말이 딱 맞네요.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그랬듯이 이런 위기 속에서도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죠.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위기를 뚫고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00조 원. 와,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게 바로 포항시가 내건 아주 야심찬 비전입니다. 2030년까지 다른 것도 아니고 2차 전지 산업 하나만으로 매출 10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거예요. 포항을 그야말로 세계적인 배터리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엄청난 계획이죠.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더 흥미로운 건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움직임이 딱 투트랙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보세요. 안에서는 포항이 2차 전지라는 미래 먹거리로 지역 경제를 탄탄하게 만들고 있고요. 동시에 밖에서는 경주가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국내와 국외에서 동시에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이번 에이펙 준비 과정을 보면 그냥 단순히 큰 국제 행사 하나 치른다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가장 우선순위로 둔 게 바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문제,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혐오 범죄에 대한 대책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하네요. 그냥 행사만 잘 치르는 게 아니라
이걸 계기로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고 성숙한 사회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경제적인 효과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무역 분쟁, 그리고 미래를 향한 계획까지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네요. 2025년 10월 15일, 이 하루 동안 일어난 이 사건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어떤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네, 어제의 상황을 딱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부동산 규제처럼 내부의 위기를 통제하려는 힘. 둘째, 미중 갈등 같은 외부로부터의 거센 압박.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항이나 경주의 사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는 의지. 그러니까 내부 통제, 외부 압박, 그리고 미래 준비. 이 세 가지 힘이 서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제의 이 하루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한 국가는 오늘의 위기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내일을 건설할 수 있는가?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제 하루는 바로 이 위태로운 균형을 잡기 위한 대한민국의 치열한 몸부림을 보여준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하루를 어떻게 보셨나요?